당신은 요즘 이상하게 머리가 흐릿해지는 순간을 느끼나요? 잠은 잤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이면 말끝이 헷갈리고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느낌. 혹시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뇌는 은근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은 충분히 자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은가? 아침이면 초점이 맞기까지 시간이 걸리나? 전날 했던 말이나 약속이 흐릿하게 느껴지나?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기억력은 잠 부족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중 3명 중 1명은 수면 부족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는 잠이 부족한 날 딱 하루만 지나도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그분은 밤마다 3, 4번 깨는 습관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 전 친구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탓이라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뇌가 밤새 기억을 정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흐름을 겪고 있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잠은 뇌에게 정리 시간입니다. 깨있는 동안 쌓이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오늘 들어온 정보들을 분류하고 필요 없는 기억은 버리고 중요한 기억은 온전히 저장합니다. 마치 책상 위에 뒤죽박죽 쌓인 종이들을 조용한 밤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리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책상은 더 어지럽고 필요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어떤 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건 바로 이 과정의 작은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저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뇌에 깊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깊은 잠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수면 시간보다 일정한 리듬이 우선이다라는 견해도 있죠. 하지만 하나만큼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은 반드시 흔들린다.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해야 다시 선명해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잠이 기억으로 바뀌는 정확한 타이밍과 많은 분들이 모르는 3가지 큰 실수,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들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당신의 뇌가 밤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질 때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을 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기억은 버리고 중요한 기억은 깊은 저장고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잠을 뇌의 야간 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으며 한마면 기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이 엉킨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건 기억은 자는 동안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은 임시 저장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임시 저장은 쉽게 지워지고 불안정합니다. 마치 메모장에 급하게 적어놓은 내용 같죠.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가면 이 임시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식 파일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해마를 지나 대뇌피질이라는 긴 저장고로 옮겨져 평생 기억으로 남을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기억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시 저장된 정보들은 옮겨질 시간이 없어 그대로 흩어지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릿속이 빛바랜 필름처럼 흐릿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들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런 순간들이 많아졌다면 뇌는 당신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 잠이 부족하면 기억이 떨어지는 것보다 먼저 집중력이 무너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새 정보가 뇌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흐릿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즉, 기억력 저하는 잠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흔들림의 후반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 집중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저는 가장 먼저 수면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6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시간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모두 동일하게 말합니다. 잠이 흔들리면 기억은 반드시 흔들린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요즘 하루에 몇 번이나 낮에 졸음이 쏟아지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피곤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밤에 제 기능을 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잠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치매와 관련된 베타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을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이 부족하면 이 찌꺼기들이 쌓이고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치매 연구에서도 수면이 새로운 예방약이라고 강조되죠.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잠 부족 때문에 기억력이 크게 흔들렸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변화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꼼꼼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찾아와 기억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며칠 전만 해도 했던 말을 반복하고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전화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불안해하셨죠.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의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건 자는데 깊이 자는 느낌이 없어요. 밤에 한두 번 깨요. 정확히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밤에 4, 5번씩 깨어 있었고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뇌는 얕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면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즉, 그의 기억력 문제는 치매가 아니라 수면 분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내민 수면 일기에 적힌 기록은 이랬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TV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잠들고 새벽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는 너무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분은 낮에도 계속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일을 하려면 자꾸 한숨이 나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피로는 기억력 저하의 신호가 아니라
잠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면 검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 그는 놀라며 이렇게 묻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뇌에 저장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불과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잡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 온도를 1도 낮추는 것만 실천했는데 아침에 머리가 맑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빠가 다시 예전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혹시 나도 저런 적 있다는 생각이 스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밤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환자분의 변화를 만든 결정적인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단 1.2도의 온도 차이가 뇌의 기억 회로를 되살릴 수 있었는지 말이죠. 그 환자분의 기억력이 다시 살아난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방 온도를 낮추는 것. 이 한 가지가 그의 수면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수면 준비를 합니다. 이때 천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뇌는 아직 잘 때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고 깊은 잠 단계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 조절 능력이 약해져 아주 작은 환경적 변화에도 잠이 쉽게 깨거나 깊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자는 것 같은데 잠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반전의 과학이 등장합니다. 수면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온도가 아니라 뇌의 온도입니다. 뇌가 식어야 깊은 잠이 오고 뇌가 식어야 기억이 저장됩니다. 이는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강조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몸은 따뜻해도 괜찮지만 뇌는 반드시 식어야 합니다. 그 환자분이 방 온도를 1.2도 낮춘 뒤 뇌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났고 그 결과 기억 통합 기능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단순히 방을 시원하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뇌가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실내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심부천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죠. 다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잠이 깊어지려면 청아 노온도가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잠드는 환경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너무 따뜻해서 혹은 너무 건조해서 잠이 얕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방 온도, 조명, 소음, 습도, 매트리스. 이 모든 것이 뇌의 수면 신호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방해 요인도 깊은 잠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이 잔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수면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깊은 잠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음 날 아침, 뇌는 전날의 기억을 혼동하고 집중력이 깨지고 감정 조절 능력마저 흔들립니다. 결국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지? 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수면 구조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뇌가 잠들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드디어 수면을 깊게 만드는 첫 번째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수면 온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보조제, 수면 운동, 수면 차 등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뇌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요소는 온도입니다. 온도만 바꿔도 수면 구조가 달라지고 수면 구조가 달라지면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따뜻해야 잠이 오지만 뇌는 반드시 식어야 깊은 잠이 옵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잠들기 전 몸의 열은 아래로 빼고 뇌의 온도는 위에서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천을 안정시키는 호흡 등이 모두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들기 1시간 전 방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하는 것. 특히 60대 이후에는 천 조절 기능이 약해져 너무 따뜻하면 뇌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너무 차갑다면 근육이 긴장해 깊은 잠에 접어들기 어렵습니다. 이 온도대는 뇌가 가장 안정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수면 진입 구간이라고 불립니다.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자면 오히려 뇌가 더 빨리 식습니다.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열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말을 벗고 자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뇌는 차가워집니다. 몸은 편안해지고 뇌는 깊은 잠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경 온도와 신체 온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뇌가 식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억을 지키는 첫 단계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침실은 지금 어떤 온도를 유지하고 있나요? 혹시 잠들기 전에 방이 너무 따뜻하지는 않나요? 혹은 건조해서 새벽에 자주 깨지는 환경은 아닌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단순히 방 온도만 조절했는데도 일주일 만에 아침 머리가 맑아졌다는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수면 시간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바뀌면서 기억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의 온도를 바꿨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아침에 빛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빛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오늘 기억력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먼저 빛을 어떻게 맞느냐는 잠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의 빛이 곧 오늘 하루의 기억력을 결정짓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빛을 통해 지금 깨어있는 시간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그 결과로 기억을 저장하는 회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침형이 아니라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뇌가 빛을 제대로 받는가입니다. 빛은 뇌 속 시상하부를 자극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꺼주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햇빛 5분이 카페인 한 잔보다 집중력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단순한 자극이지만 햇빛은 뇌 속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생체 시계 기능이 약해지므로 아침빛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커튼을 닫아둔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 불빛을 먼저 봅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햇빛만큼 강한 생체시계 신호를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멜라토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반쯤 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죠.
이러면 집중력과 기억력은 아침부터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강한 햇빛을 바로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실내에서 간접적으로 암이 10분만 맞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죠.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같습니다. 아침에 빛을 받지 않으면 뇌는 깨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아침 커튼을 열고 빛을 맞았나요? 혹은 스마트폰 화면을 먼저 보지 않았나요? 아침 빛을 꾸준히 받으면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점심쯤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까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새로 듣는 정보가 더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해마가 깨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의 온도와 아침의 빛이라는 두 가지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잠들기 2시간 전의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기억력 회복의 핵심이자 시니어 분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2시간, 즉 잠들기 2시간 전은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는 맑아질 수도 더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면 잠들기 후 기억이 살아난다. 자극이란 스마트폰 불빛, TV 소리, 무거운 대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 그리고 늦은 시간의 식사까지 포함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저녁 루틴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낮춘다. 조명이 낮아지면 뇌는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수면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밝은 화면과 강한 조명은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죠.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방해해 깊은 잠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을 한다. 스트레칭은 심부천을 낮추고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켜 뇌를 차분히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3분 스트레칭, 1분 호흡을 권합니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고 잠에 드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감정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하루 마무리 메모를 한다. 종이에 짧게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밤새 뇌는 더 깔끔한 상태에서 기억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감정은 다음날 기억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쌓인 차에 잠들면 뇌는 그 감정 에너지를 우선 처리하느라 기억을 정리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은 말이 다음날 흐려지기 쉬운 것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녁 루틴의 핵심은 스트레칭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블루라이트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통된 결론은 이겁니다. 잠들기 전 2시간, 뇌를 자극해서 멀리 두라. 당신도 직접 느껴보면 알게 됩니다. 이 루틴을 단 3일만 실천해도 아침에 머리 맑음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저녁 루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수면 상식,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잠에 대해선 정말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들이 당신의 기억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자면 기억력이 좋아지겠지.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수면 시간만 늘리면 된다. 사실 기억을 되살리는 건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같은 요업 시간을 자도 어떤 사람은 깊은 잠을 2시간,
어떤 사람은 30분밖에 못 잡니다. 기억은 깊은 잠에서 저장되고 얕은 잠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나는 잠이 많은데 왜 기억력이 떨어지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낮잠을 많이 자면 밤잠이 줄어든다.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생체 시계가 약해져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20분 이하라는 것. 20분을 넘기면 뇌는 깊은 잠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밤잠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 하지만 생체 시계는 60세 이후 급격히 약해지고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해야 해마가 안정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기억을 정리하는 시점이 흐트러지고 결국 기억력도 흔들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공통된 결론은 이겁니다. 수면의 양보다 리듬과 질이 기억력을 결정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의 수면은 양 중심인가요? 아니면 질 중심인가요? 혹시 잠을 많이 자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수면의 오해를 바로잡는 순간 뇌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 기억을 크게 바꾸는 낮잠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 매우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낮잠입니다. 그런데 이 낮잠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낮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억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먼저 중요한 이야기부터. 60세 이후의 낮잠은 기억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단, 정확한 방식으로 짧게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낮잠 동안도 기억의 초기 정리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정보가 이 시간에 임시로 분류되고 불필요한 잡음들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잘 활용하면 오후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20분을 넘기는 낮잠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뇌는 밤과 동일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깨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오후 내내 멍하고 밤 수면까지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은 짧고 가볍게가 원칙입니다.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낮잠은 14시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이후의 낮잠은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리고 밤잠을 늦추고 기억을 정리하는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가 약해지는 시니어에게는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잠을 자야 할까요? 20분 이하로만 잔다. 이 시간은 뇌가 깊은 잠에 빠지기 전 가벼운 정리 단계에서 깨어날 수 있는 최적의 길이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쉬기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누워 자지 않아도 된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만 감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잠깐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점심 이후 2시간 안에 끝낸다. 뇌의 자연적인 리듬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낮잠에 대한 의견은 다소 다릅니다. 낮잠은 아예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20월 30분은 오히려 좋다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이겁니다. 길게 자는 낮잠은 해가 되지만 짧은 낮잠은 뇌를 살린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낮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아본 적 있나요?
그 몇 분이 당신의 오후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구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분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방법, 어떤 상황에서는 수면 조절이 위험해지는 이유, 그리고 약물과 연관된 주의 사항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잠만 잘 자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면 조절을 잘못하면 기억력뿐 아니라 혈압, 심장, 약물 대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그룹은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수면제는 깊은 잠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저장하는 깊은 수면 단계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푹 잔 것 같지만 다음날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기억 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그룹은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잠이 너무 깊거나 갑작스러운 천변화가 생기면 혈압 조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침실 온도 조절을 더 섬세하게 해야 하고 무리한 낮잠이나 과도한 수면 패턴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은 잠을 많이 잘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숨이 막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불규칙해지고 이는 직접적으로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있는 60대 환자들의 기억 회로는 정상군에 비해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약물들은 수면 중 혈압 변동이나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패턴을 바꿀 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한데 약물보다 생체 리듬 관리가 먼저다는 주장도 있고 수면 패턴을 바꾸기 전에 약물 조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견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약물 복용이 있는 분은 수면 조절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수면제가 익숙해져 버린 상태는 아닌가요? 혹은 밤에 코골이나 숨머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기억 회복 플랜 바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단 7일이면 아침에 머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바로 7일 기억 회복 플랜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플랜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3일 5일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가 큽니다. 데이 1, 수면 환경 점검. 침실 온도 17, 18셀, 20도 유지. 커튼, 조명, 소음 점검.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 1시간, 오프 기. 데이 2. 아침에 빛 받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튼을 열고 한여분 동안 빛을 받습니다. 이것만으로 생체 시계가 리셋되고 하루 내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데이 3. 저녁 루틴 시작. 3분 스트레칭, 1분 호흡. 하루 메모, 일주일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면 뇌는 더 깊게 쉬어갑니다. 데이 4. 낮잠 조절 점심 이후 20분 이하의 짧은 낮잠을 실천하세요. 뇌의 기억 회로가 오후에 더 잘 작동합니다. 데이 5. 카페인 조절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끊습니다. 카페인 하나로 수면의 깊이가 하루 동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데이 6. 일관된 수면 시간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똑같이 맞춰봅니다. 뇌는 리듬이 맞을 때 기억을 가장 잘 저장합니다.
다이 7 점검과 느낌 기록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메모해 보세요. 아침 머리가 맑아졌다. 까먹는 일이 줄었다. 같은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은 오래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중간 미니 질문 하나. 이 중 가장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스마트폰 줄이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은 일관된 취침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지켜도 기억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의 같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이 루틴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천천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이 마지막 섹션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리듬에 맞춰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잠들기 전 부드러운 속삭임처럼요. 당신은 오늘 잠이 부족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며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라 생각했던 건망증이 사실 뇌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였다는 것, 깊은 잠이 기억의 저장고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아침의 빛, 저녁의 루틴, 낮잠의 길이, 수면 환경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다가 아니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뇌는 아주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반복하는데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온도를 바꾸고 빛을 맞고 몸을 풀어주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아침은 이전과 다른 빛으로 열릴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늦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보다 더 이른 날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뇌에게 필요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당신의 방은 어떤 온도일까요? 내일 아침, 커튼을 열 때 들어오는 빛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 주, 당신은 어떤 밤을 보내게 될까요?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 있고,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좋은 잠이라는 가장 따뜻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다시 맞이하게 되면 기억은 다시 살아나고 하루의 흐름은 다시 선명해지고 당신은 다시 당신답게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초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주일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Day 17 챌린지 시작! 이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당신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키는 7일을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당신의 밤을 지켜드린 의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